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일요일 한번 오후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또 다음 주도 중요하죠. 과연 4100선을 좀 더 뚫어버리고 4200까지 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장이 안 열리니까 상당히 심심하긴 하네요. 일단은 코스피가 3주 만에 4100선을 회복을 했어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증권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AI 투자 흐름을 가늠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 173.46포인트 올라서 4100.05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1조 9493억 원, 2조 1908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3조 9458억을 순매도했죠. 같은 기간 코스닥은 1.32% 상승해서 924.74로 거래를 마쳤어요.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오는 11일에 예정된 FOMC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블랙아웃 기간을 이유로 통화정책 관련 언급을 자제했는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5일 기준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8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FOMC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 점도표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제시될 2026년과 27년의 통화정책 경로입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도 연준 위원들 간에 정책 전망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인됐죠.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12월 그 인하 여부와는 별개로 점도표상 장기 정책 금리는 3% 안팎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나오더라도 이는 중장기적인 통화 정책 경로 자체를 훼손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도표에 제시될 장기 기준금리 경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도 해요. FOMC하고 함께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요 변수로 떠오릅니다. 오라클, 어도비 한 10일날 발표합니다. 브로드컴 11일. 이 브로드컴이 또 중요하네요. 실적 발표. AI 인프라 투자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최근에 AI 산업 전반의 과잉 투자 우려와 함께 TPU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논의에 핵심에 있었던 만큼 실적뿐 아니라 향후 사업 전망과 가이던스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도 함께 주목을 해야겠죠. 증권가는 내년에 코스피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낙관론에 힘을 실어요. 내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단기 순이익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 5% 증가해서 129조 6천억, 두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전체 순이익 전망도 4.8% 올라서 174조 1천억 원으로 상향이 됐고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음 주 코스피는 4천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주요 이벤트를 확인한 뒤에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죠. FOMC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조정 과정에서 코스피의 선행 주당 순이익 EPS가 400포인트까지 늘었습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배 수준으로 낮아져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이라고 하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 기조와 경제 회복, AI 산업 성장,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11월 조정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반도체, 지주사, 조선, 방산, 증권, 화장품 등등 해서 자동차, 바이오 등 저평가 업종 역시 투자 매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 또 연기금이 재밌네요. 800억 풀 베팅을 했다. 큰손 연기금이 무엇을 사들였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큰손 연기금이 12월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 온기를 풀어 넣었습니다. 연기금은 로봇하고 제약, 바이오 이쪽 관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연기금은 지난 1일에서 5일 코스닥 시장에서 807억 원을 순매수했고 연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의 거래 금액은 지난 10월 571억 원 순매도해서 11월 215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이달에도 매수 우위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별 거래액을 보니까 11월 28일 818억, 12월 1일 638억, 2일날 257억, 3일 176억, 4일 149억 등 5거래일 연속 순매수네요. 해당 기간 코스닥 지수는 우상향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서 해당 기간 8.87% 뛰었습니다. 다만 연기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코스닥이 약세를 보인 지난 5일에 414억을 순매도 했는데 연기금이 특히 관심을 보인 종목이 로봇,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달 최대로 순매수한 종목이 로봇주네요. 로보티즈 268억, 레인보우 로보틱스 112억, 제약 바이오주 알테오젠 94억, 오스코텍 87억입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의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그 정책에 발 맞췄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놀랄 만한 소식일 수 있는데 시장 금리를 반영한 은행권 대출 금리가 기조적인 인상 흐름으로 돌아서다 보니 영끌족들의 긴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따르니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가 연 4.1에서 6.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 상단이 0.028% 높아졌다고 하네요. 특히 하단은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서 약 한 달 사이에 0.43%나 급등을 했더라. 이렇게 혼합형 금리는 앞서서 지난달 중순께 약 2년 만에 처음 그 상단이 6%대를 넘어선 데 이어서 하단도 약 1년 만에 다시 4%대로 진입을 했고 신용대출 금리도 연 3.83에서 5.31에서 연 3.83에서 5.507로 상단이 일주 만에 0.19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금리도 오르기 시작하니까 영끌족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집을 산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무리하게 대출 끌어다가 쓰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